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따뜻한 날씨였죠. 우리가 추울 때, 한참 추울 때 작년 11월, 12월, 1월, 2월까지요. 시험이 엄청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 그래프가 막 저기 제일 위를 치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번 시험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총평특강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낮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듣기, 왜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듣기가 정말 날았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날다가 오늘 갑자기요. 테이프 고장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네, 일단 속도가 느려지면요. 우리가 안 보일 것도 보여요. 속도가 빠르면 불러줘도 체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1부분, 2부분, 3부분, 특히 3부분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를 그냥 불렀어요. 보기를. 네, 속도가 느린데 불러? 이러면 제가 그래프를 높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이 전에 총평특강들의 그래프만 확인해 보셔도 이번 시험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아실 거고, 독해 1부분, 2부분, 뭐 특별히 얘기할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 없어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틀린 것들, 뭐 되게 잘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나왔고요. 독해 3부분도 최근 시험답지 않았어요. 자, 작년 말, 올해 겨울 초 아주 추울 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내용 자체를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게 A, B, C, D 이 문장을 넣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요 전 시험, 그러니까 3월, 4월 두 달은 앞에는 쉽고 뒤는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번 달은 그냥 둘 다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글도 쉽고 찾기도 쉽고 너무 쉬웠어요. 출제자가 또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부분, 글의 난이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속독이 되게 잘 됐어요. 단락의 위치 다 가르쳐 줬고요. 2번 단락에서 3번 단락에서 이러니까 사람이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쓰기 쉬웠어요. 오늘 쓰기가 딱 어려웠던 건 알프스산 이름만 딱 외웠으면 됐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단어는 거의 5급 단어, 6급 단어 몇 개 정도 써주는 정도? 말고는 사자성어조차도 거의 1개 이상 잘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요번 시험은 정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험을 처음 치신 분들은 좀 어려웠는데 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기준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잖아요. 흐름상 정말 쉬웠던 시험이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관련사 문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요. 항상 이 어법 일부분, 어법 부분에서는 관련사를 먼저 찾으라고 해요. 如果就, 虽然但是, 不管都 이런 게 있으면 먼저 메모를 해라. 해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굳이 내용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 딱 관련사 뭐가 보이냐면 之所以가 보입니다. 우리 먼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원인을 보통 먼저 쓰고 결과를 뒤에 많이 쓰긴 하시죠. 예를 들어 원인, 뭐뭐 때문에 하면 우리가 보통 인웨이 쓰시고 여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되셨죠? 결과, 그래서 따라서 하면 所以 쓰시고 因此 그리고 因而도 많이 쓰세요. 자, 인웨이는요, 所以하고만 써주실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인자가 겹쳐서 얘네들하고는 안 맞아요. 요인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 나는 좋은 성적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이제 원인을 먼저 빼고 결과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를 먼저 앞으로 칠 때는 얘네들을 쓰지 못하고 所以를 之所以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원하기 때문이다. 시를 하나 써줘요. 그리고 아까 저 두 단어 是因为나 是由于 사실 是因为를 주로 많이 쓰긴 해요. 요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이미 흐름상 문장이 두 개잖아요. 之所以는 제가 뭐랬죠? 결과를 먼저 앞에 던질 때. 얘는 그냥 所以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죠. 네. 자, 55번. 먼저 항상 습관적으로 관련사를 찾으면 뿌진이 보여야 돼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의 얼슈 쓰나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의 짝은 얼치에 그리고 동사 시가 여기 필요해요. 지금 시, 이종, 리, 원화 이렇게 가서 써야 되는 거죠. 얼시는 그럼 짝이 누군가요?
不是 A 而是 B. A가 아니라 B다. 걔네끼리 짝이고요. 좀 문제가 있죠. 선생님 얼체를 줄여서 얼이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네, 얼체를 줄이면 치에라고 하지 어를 쓰지 않아요. 치에시라고 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돼요. 얼체를 줄일 때는 치에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문장 분석력. 네모를 먼저 체크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뭘 하냐? SVO 그림 그려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진수玻璃라는 유리가 있겠죠. 지앙라이 앞으로 可能 아마도 부사 호의 조동사 다 찾았어요. 자, 동사 어디 있죠? 없어요. 얘네는 꾸미는 말이에요. 항텐 춘시지 민용 링위더 이상적인 재료 5만 있고 그러면은 문장이 문제가 있겠죠. 이런 재료가 될 것이다. 어때요? 좋아요. 그쵸? 자, 60번 문제. 이번 시험에요. 제가 바로 금요일 날 어저께 그 6급 반에서 강의를 저녁반에서 강의를 한 게 꽤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그냥 나왔는데 걔네가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 시험을 좀 많이 안 치더라고요. 자, 보면 요시지아팅 요즘 일부 가정은 이미彻底 파우치러 이미 뭐 완전히 그냥 안 써요. 뭐를 우리 옛날 TV는 이제 안 써요. 转而 방향을 바꾸어 통고 뭐를 통해서 智能手机 스마트폰이나 혹은 电脑를 통해서 코안칸 뭐를 구경해요? 视频 동영상을 봐요. 동영상을 봐요. 他们 그들은 바가 있으면 우리가 괄호를 열어서 뭐뭐쓸 뭐뭐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청웨이 뭐뭐수로 부르다 동사 이것으로 부르다. 바가 이상하다.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잘못 쓴 거냐? 어제 제가 이걸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바하고 반대 개념이 있어요. 자, 我把他拒绝了. 내가 그를 거절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나에게 그럼 거절당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똑같이 만들려면 바 대신에 뭐를 써야 되냐면 빼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바와 빼이가 요런 서로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래 빼이를 써야 되는 자리에 바를 쓴다거나 바를 써야 되는 자리에 빼이를 쓰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라고 제가 24시간 전에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나온 거죠. 그들은 이런 가정들은 뭐뭐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바가 아니라 뭘 썼어야 된다? 빼이. 그림만 그려도 뭐가 그림에 안 그려져 꼬이는데? 라는 느낌이 바로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독해 이 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깊은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64번 문제는 삥마, 어쨌든 모자잖아요. 모자 세는 양사 하나만 알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띵마우즈라고 얘기하죠. 알아두시고 64번 보시면 네. 형성해요. 뭐를 형성하냐면 해상해. 이런 어려운 말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떤 얼음 덩어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바다에 얼음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어떤 얼음 덩어리?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큰 해야 되는데 광코 6급 형용사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광코는 첫 번째 면적이 넓은데 이게요. 그대로 한자로 읽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광활하다 하면 뭐예요? 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어야 돼요. 웬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종류를 보시면世界, 세계, 大自然, 대자연, 沙漠, 草原, 大海, 바다, 천지가 광코 정도는 돼야 돼요. 중국 대륙, 광코란 말 써요. 네, 그래서 지금 바다 같은 정도면 광코의 넓이를 써줬었어야 한다는 거죠. 광코의 두 번째 뜻, 중요해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망이 밝다라 그래요. 한국말로. 중국말로는 前景이나 前途 전망 혹은 发展空间 죄송해요. 삼성 발전 공간이 넓다 해서 아주 전망이 밝다라는 의미로 前景广阔 혹은 前途广阔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6급 형용사 정확하게 알았다면 바다 정도의 넓이면 당연히 광코였지 않을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이 한 방에 나왔다. 이게 다 64번이죠. 모자 세는 양사 하나만 알아도 6급 형용사 광코만 알아도 충분히 그냥 딱 찾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65번에서는 4개의 보기를 한번 다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다 6급이에요. 링리는 뜻이 2개인데 영리하다는 항상 총밍링리 이렇게 세트로 써요. 총명하고 영리하다 같이 쓰는 거예요. 총밍링리 이렇게 좀 같이 외워주시고 말주변이 뛰어나다 거우츠링리 따페예요. 여러분이 막 뜻을 외웠어요. 한국말로. 말주변이 뛰어나다, 말주변이 뛰어나다 써보세요. 이걸 몰라. 그럼 못 쓰는 건데요.
口齿伶俐. 외워주실 거예요. 灵敏는 감각, 感觉, 후각, 시우觉, 청각,听觉, 시觉, 시각, 감각 쪽이 예민하다. 그래서 시각이니까 정답은 灵敏인 거죠. 세 번째 C는 耀眼, 뭐가 눈부시냐? 빛 종류, 光彩, 光芒, 전부 다 빛이에요. 빛이 눈부시다. 卓越, 워낙 쓰는 말이 정해져 있어서요. 成就, 성과나 贡献, 공헌이 탁월하다. 두 개 말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네들은 네 개가 모두 따페이, 주변 환경이 아주 중요한 애들이니까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런 말 알아둬요. 내 마음속엔 네가 제일 예뻐.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뻐. 제가 6급 인문반에서 정말 많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我를 넣어서 在我的心目中, 눈은 在我的眼里, 在我的心目中, 在我的眼里. 그래서 在老百姓的 일반 사람들 마음에는 해서 정답이 신무였어요. 신무종. 네. 70번. 이 산업은 远近으로 끝났는데 이건 무조건 한 단어예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유명하다. 우리 유명하다는 단어가 중국에 최소 4개예요. 요밍, 주밍,知名, 원밍. 중에서 범위를 나타낼 때는 무조건 원밍이에요.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건 원밍이에요. 무조건. 네, 世界文明. 순서 바꾸셔도 돼요. 文明世界. 위에 하나 붙이셔도 돼요. 文明于世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 유명한 것도 범위. 범위는 무조건 유명하다 중에 원밍밖에 안 된다. 위엔진 원밍. 외워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독해 4부분에서 속독이 참 잘 됐다 그랬잖아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89번에서 92번은 수영의 기록 단축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89번 문제. 자, 첫 번째 단락이라고 얘기 친절하게 해준 다음에 줄 쳐진 단어에 줄이 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줄 쳐진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의미 파악형 문제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거든요. 개수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요게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주변을 다 읽고 유추하는 거죠. 뭘 설명을 딱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딱 시작이 이걸로 시작했어요. 众所周知 다들 아시다시피 比赛中 경기에서 高手之间的竞争 고수들 간에 아주 잘하는 선수들 간의 경쟁은 요웨이 진리에 징정 진리에도 참 중요한 답이에요. 굉장히 유난히 격렬한 편인데 펀하오라는 말은 아주 조금의 로차 차이가 뭐로 하여금 결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다. 느낌 오셨어요? 반대 개념이죠. 차이는 조금이지만 결과는 엄청 크다. 그래서 정답은 차지쥐다. 차이가 크다가 되겠는데요. 티엔랑 즈비에 티엔 하늘, 랑 토양,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두 번째 문제는 人们一般认为 사람들 일반적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提高有用成绩 중요한 거는 일반적 생각이란 표현과 성적을 올리다라는 표현이 같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이번 단락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요용시 수영을 할 때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충분 조건을 나타내죠. 手脚, 손과 발이 协调配合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고 手臂, 팔이 滑动 이렇게 움직이는 젓는 동작이 빠르기만 하면 성적이 좋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지라는 표현. 팔과 다리 사지에 시에티어 조화에다가 아까 제가 얼체를 줄이면 뭘 쓴다 그랬죠? 치에를 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콰이수 빠르게 팔을 저어주는 거. 방금 설명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정답은 D. 91번 실험이란 말이 너무 중요한 힌트예요. 옳은 것은. 그러면 그래서 실험하는 부분을 찾아야겠구나. 실험하는 부분을 찾아갔더니 어디에? 3번 단락에 모의 실험이 있더라. 실험에 대한 설명을 읽어봤더니 그들은 뭐를 이용해서 3D, 우리 3D 그 프린터기 있잖아요. 라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뭐를? 인체의 팔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制作了 방전이라는 말은 진짜처럼 모방해서 만든 팔을 만들어서 라는 얘기가 정답이 되겠고 마지막 단락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이런 거 하실 때 마지막 단락의 길이가 굉장히 짧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한 두 줄도 안 돼.
그러면 읽고 내려와도 되고요. 아닌데 너무 길어요. 막 한 6주, 7주 이렇게 되면 보기를 읽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대처 방법이 다른데 이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근데 보기는 되게 길었어요, 애들이.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A, B, C, D 다 읽는 게 얘보다 더 길어. 그럴 바엔 얘를 한번 읽는 게 낫겠다. 그쵸? 그래서 읽고 내려가도 크게 문제없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땅, 什么什么时 하면 세트로 뭐뭐 할 때, 张开的手指, 손가락 간의 거리가 닿到 理想状态时, 이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이것도 거리가 문제가 있나 봐요. 딱 어느 정도가 있겠죠?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주리, 저항력이 지향띠 떨어진다. 그래서 그 말이 있었어요. 적합한 손가락 간격의 거리는 뭐를 떨어뜨려요?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 해서 한번 풀어봤고 또 다른 글. 마지막 글인데요. 따즈지 타이핑하는 우리 그 키보드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97번. 과거의 따즈지는 为什么는 그냥 묻는 말이고요. 经常死지 기계가 죽는다는 말은 요즘 컴퓨터상에선 다운되다 혹은 기계가 고장이 나고 망가져 버린다는 얘기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단어겠죠. 일단 기계 죽는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았더니 1번 단락이 없었어요. 2번 단락 그것도 맨 끝에 죽더라고요. 그러면 이 끝을 더 넘어가서 3번 단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문장이 시작되는 곳을 좀 갔더니 한 요 정도부터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用较快的速度敲打 빠른 속도로 막 치니까 부단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해석 안 할 거예요. 게다가 종종 애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이 뭐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빨리 쳐서. 정답은 A.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좋게만 딱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속도가 예전에는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키보드 보면 되게 A, B, C, D가 막 엉망으로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빨리 못 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98번. 사람 이름이겠죠. 샤얼스가 개조한 지엠판의 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일단 뭘 찾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곳. 어디서 등장했냐면 3번 단락에서 처음 나와요. 2번 단락까지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사색을 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그는 시앙 따올러 까이짜오 지엠판. 자, 까이짜오 지엠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4번 단락에서 이제 나옵니다. 가오리따 뭐를 고려했어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용右手 오른손을 쓰죠. 이 사람은 바 무엇을 쯔무취라고 하면 그 알파벳 지역, 구역을 설계를 어디다가 했어요? 치엔판더 주어비엔 왼쪽에다. 오른손에 하면 막 할 거니까 왼쪽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요 부호가 뭐냐면 펀하오, 병렬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또 다른 방법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 그는 또한 또 뭐에 대해서 26개의 알파벳에 대해서 진싱러 종신 펀주허 파일리 조를 다시 나누고 배열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잘 설명하는 답은 B, 따루알러. 알파벳의 순서를 완전 바꿔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웨이허, 웨이셔머 알게 됐죠? 이 알파벳의 사용 빈리, 빈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빈도죠, 빈도. 그럼 빈도를 막 찾아요. 나오더라고요. 앞에부터 읽으면 돼요. 단연간의 비엔지 공조. 비엔지는 이런 편집 업무를 얘기합니다. 편집 업무는 랑 누구로 하여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만들었어요. 이건 빈도를. 그래서 뭘 했기 때문에 단연간 비엔지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B.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정답 나왔었어요. 이 새로운 키보드가 나오자마자 효과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뭐를 아까 그 기계가 고장나는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이 해결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정답. 굉장히 6급 치고는 너무 표현도 똑같이 내려오면서 속독이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쓰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쓰기는 제가 별로 어려운 단어 없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있다 하더라도 사실 피할 수 있었고요. 주인공 이름 까먹으면 정말 큰일이죠. 오늘 주인공은 리커. 그 다음 중요 단어가 알프스산, 아얼베이스산 요거만 좀 잘
예, 해결을 했다면 좋았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단락이 다들 많아요. 그쵸? 11단락도 한번 있었어요. 단락이 9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분배 하셔야 돼요. 왜 재분배 해야 된다고요? 9개를 그대로 쓰면 어떤 단락은 한 줄만 쓰고 또 단락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원고지 앞에 두 칸이 계속 이렇게 띄워지게 되겠죠. 일단 보기도 싫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쓰면 내가 원고지를 여기 앞부분만 썼는데 또 단락이 바뀌어. 계속 빈칸이 생기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1000자를 400자로 줄이라고 한 건데 여러분은 300자로 줄여야 이거 다 쓸까 말까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팍 줄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드시 9단락 정도면 한 4, 5단락으로 무조건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글은 4단락으로 줄여도 될 것 같고요. 5단락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5단락으로 한번 줄여서 여러분하고 접근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항상 중요한 거 10분이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전체 내용을 파악해라. 전체 내용을 파악해라. 지난 총평 특강을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글은 이게 그 글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앞에는 줄이면 안 됐어요. 이걸 다 적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뒤를 확 줄이는 그런 소시에를 했었거든요. 그게 글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앞부분 정말 쓸데없네. 다 빼. 여기만 좀 잘 적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천자글을 400자로 줄여도 글을 읽는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글 전체를 이해해서 얘는 중점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건 좀 필요 없는 말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작정 앞에서부터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엄청 자세하게 적겠죠. 그러다가 뒤는 생각도 안 나고 엉망진창돼서 용두사미. 점수는 가장 최악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하고 이 글을 한번 다 읽을 거예요. 제가 한국어로 다 풀어놨는데요. 전 무지하게 빨리 읽어요. 여러분들은 같이 그냥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좀 이따 같이 고민할 거예요. 뭘 버리고 뭘 줄지. 네, 갑니다. 리커는 호텔 직원으로 등산과 위험한 운동을 좋아한다. 매 휴일이면 그는 등산 애호가들을 조직해서 각 지역의 명산에 도전하러 갔다. 몇 년이나 시간 안에 그들은 많은 산을 올라갔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가장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알프스 산이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 한 번은 리커 멤버들의 해발이 2000m인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질 무렵이라 모두 이미 기진맥진했다. 석양을 보며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 얼른 하산하자. 그렇지 않으면 날이 진 후 우리는 하산할 수 없을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난 이미 힘이 없어. 차라리 우리 여기서 밤을 지내자. 모두가 토론한 후 정상에서 밤을 지내기로 결정을 했다. 이번 단락입니다. 3번 단락, 모두들 하루내내 피곤해서 간단한 식사를 먹은 후 텐트에 들어가 쿨쿨 잠이 들었다. 갑자기 누군가 소리쳤다. 이것 봐! 빨리 일어나! 빨리 와서 보라고! 라고 소리쳤다. 4번 단락입니다. 리커와 다른 멤버들은 무슨 큰일이란 줄 알았다. 순간 놀랍게요. 모두들 잇따라 밖을 향해 봤는데 거의 약속이나 한 듯 감탄을 했다. 너무 아름답구나. 달빛이 받쳐주는 알프스 산의 경치는 낮에 100배, 심지어는 1000배를 능가했다. 너무나 아름다웠다. 5번 단락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프스 산맥을 보며 리커는 생각했죠. 만약 이곳에 호텔을 짓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등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이 일을 기획하는데 착수했다. 6번 단락입니다. 일주일에 리커는 기획서를 가지고 호텔 총수, 제일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알프스 산에 호텔을 짓자고 제의했더니 뜻밖의 총수는 화를 내며 그에게 말했다. 뜬구름 잡는 생각하고 있네. 라고 얘기했다. 7번 단락, 리커는 낙담에 꼬여서 호텔에 사직서를 냈다. 빠르게 리커는 스스로 호텔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그의 설계에 따라 호텔 방에는 벽이 없고 지붕도 없었으며 방에는 겨우 하나의 특대형 더블베드만 있었고 옆에는 힙합과 스탠드가 있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잘라요. 7번 단락 계속. 화장실은 공용연의 방에 10분 거리 떨어져 있었고 공용 욕실은 더군다나 침대에서 16km 가지 말라는, 씻지 말라는 얘기죠. 16km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그 밖에 호텔에는 한 명의 집사가 배치되어 고객에게 아침 식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호텔의 설계는 보기에는 간단했지만 짓는 과정은 매우 쉽지 않았고 특히 산 정상의 지형이 복잡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팀에 의지해야 했고 심지어 굴착기로 지형을 바꾸고 그런 다음 특대형 더블 침대로 인공적으로 산 정상에 옮기고 설치를 했다. 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8번째, 호텔에는 또 하나의 특수한 규정이 있었는데 만약 날씨가 좋지 않으면 집사가 수시로 고객에게 말해주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리커는 호텔의 하룻밤 투숙 가격을 높이 정했다. 호텔 광고가 나오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강렬한 반대를 당했고 리커의 부모님도 그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리커의 호텔은 예정대로 개업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단락이에요. 인터넷 매체의 힘을 빌어 리커는 힘껏 호텔을 선전했고 호텔은 점차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호텔의 영업도 갈수록 번창했고 투숙하는 손님들은 직접 알프스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알프스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루티엔이란 말은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아까 뭐랬어요? 지붕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붕이 없는 이 호텔에 예약하는 고객 수는 이미 3개월 후까지 줄을 섰고 호텔의 수익은 매우 대단했다. 하지만 리커는 말했다. 요게 이제 약간 이 사람의 주제 같은 건데요.
나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不是而是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고민 들어요, 고민. 그냥 한 35%로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40%면 좀 또 이게 달랑 나누고 하다 보면 약간 원고가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중요한가요? 호텔 직원이란 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호텔 직원이기 때문에 호텔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되거든요. 등산과 같은 위험한 운동을 좋아한다. 등산을 좋아하는 거 중요해요. 李克是一名酒店职员他喜欢登山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꼭 위험하단 말 안 해도. 네. 그 다음 매 휴일이면 그는 등산 애월에 가서 등산에 가서 몇 년 안에 이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뭐 좋아했으면 자주 갔겠죠. 네, 그 이제 의미가 겹치는 거 우리가 쳐내기 시작하는 거죠. 몇 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들은 하지 말고요. 그는 할게요. 他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他喜欢登山他去过很多山 혹은 爬到了很多山但是그 다음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알프스산이 그에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산이기 때문에 最让他留恋 미련을 갖고 연연해하게 만드는 것은 阿尔卑斯山이었다. 이렇게 가면 요거는 지금 한 30%, 25% 정도 줄인 겁니다. 一次李克和队友们 네, 멤버들이 자 해발이 약 2000m인 산 정상에 도착했는데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이 말이 겹치죠. 2000m까지 외울 생각 없으시면 좀 빼버리시고요. 이 멤버들이 到达山顶时 도착했을 때는 已经是 뭐 했을 때? 傍晚时分 傍晚 오급명사예요. 해질 무렵이었다. 자, 모두들 기진맥진이었다. 안 할 거예요. 당연히 기진맥진했겠지 뭐 정상이겠어요? 자, 이 사람들 말 중요한가요? 아니요. 의견이 분분한 거는 이 말이면 돼요.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大家讨论后决定 뭐라고 결정했다? 在山顶过夜 네, 정상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모두들 하루 내내 피곤해서 간단한 식사를 먹은 후 뭐 텐트에 들어가지 그냥 뭐 자겠어요. 쿨쿨 잠이 들었다. 이것만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이 들었는데 소리가 나서 깨는 거기 때문에 大家累了一天吃完简单的饭后그 다음에 就 뭐 할까요? 开始呼呼大睡 呼呼大睡 코 이렇게 잤다는 얘기예요. 突然有人喊道 누가 소리쳤어요 하고 한 가지만 살려도 돼요. 快起来快来吧 뭐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달러 보세요.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썼어요. 왜냐면 이게 연결이 빠지면 뒤에 얘기가 넘어갈 수 없거든요. 자, 리커와 다른 멤버들은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아서 순간 놀라 깨어는 넘어갈게요. 일단 큰일이 난 건 아닌 건 금방 우리가 밝혀지고 이런 오해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大家 하고 잇따라 纷纷朝外看 밖을 향해 봤는데 거의 약속이나 한 듯. 不 위에 약속 안 했는데 얼통 똑같았다는 얘기야. 几乎不约而同地发出了感叹 감탄을 했다. 오늘 나오는 사자성어 중에 좀 써주면 좋겠다 싶은 사자성어예요. 不约而同 감탄을 했다. 发出感叹 감탄을 하다. 太美了 라고 감탄을 했다. 네, 해야겠죠. 감탄을 했다. 이거는 써주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천장을 없애잖아요. 근데 천장을 없애는 그 의도가 이게 밤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천장을 없애고 그 야경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광 천토 시아더 천토란 말 6급 동사로 부각시키다, 더 받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빛이 받쳐주고 있는 阿尔卑斯山의 징서 경치는 능가했다는 말은 胜过白天的百倍甚至千倍 심지어는 1000배를 능가했다. 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3번 단락도 많이 썼고 4번 단락도 많이 썼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뒤에서 이제 제가 팍팍 줄일 거거든요. 다음날 이른 아침 끊임없이 이어지는 알펜산맥을 보며 리커는 생각했다. 다 안 쓸 거예요. 그냥 리커는 생각했다. 왜? 방금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운 달빛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리커는 생각했다. 바로 넘어가면 되지. 꼭 다음날 아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리커 시앙. 如果在这儿建一座酒店 만약에 짓는다면
肯定有很多人光顾肯定会光顾 와서 구경해 줄 거야. 등산에서 돌아온 후 그는 이 일을 기획하는데 착수했다는 말을 왜 제가 뺄 거냐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주일 후 이미 기획서를 가지고 갔다는 거는 자기가 기획을 했던 얘기잖아요. 그쵸? 一周后李克带着策划 6급 동사 기획하다 策划书找到了 누구를 찾아갔어요? 종차이란 말은 심지어는 5급 단어인데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닌데요. 호텔 총수를 찾아가서 지엔이 뭐라고 제의를 했냐면 在阿尔卑斯山借一桌酒店 하자고 제의했다. 혹은 이 말을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기획서가 이미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배경을 깔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뜻밖의, 뜻밖의라고 하면 不料, 또는 没想到, 谁知道 다 가능하세요. 다 쓰지 말고요. 뜻밖의 被总裁拒绝了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절당했다. 간단하게 줄이는 거죠. 거절당했다. 낙담했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로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자기 행동을 옮겨요. 그래서 리커는 向酒店提出了辞职 하고 빠르게 안 해도 돼요. 바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주어 일치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 开始自己筹办 筹는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筹办酒店 하기 시작했다. 按照他的设计 그의 설계에 따라 酒店墙没有墙 酒店房间没有墙 벽이 없었고 而且露天的 무슨 말이요? 지붕 없이 빵 트여진 것이었다. 그 위에 방에 스탠드 있고 이런 건 하나도 안 할 거예요. 뭐가 중요해서? 기본적인 것만. 큰 흐름만.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뻥 띄어져 있는 공간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화장실, 목욕 뭐 이런 거 하나도 할 수 없고 집사? 이런 거 정말로 쓸데없는 말인 것 같아요. 아침 먹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알프스의 풍경을 밤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공정을 거쳤다는 말을 언급하기 위해서 요거 酒店的设计看似简单 칸 보기에는 마치 뭐뭐 같았다 간단해 보였지만 그 다음 建造过程 매우 쉽지 않았다는 말을 오늘 뭐라 그랬냐면 좀 수준이 높았어요. 지웨이 부이 극히 쉽지 않았다.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인데 여러분 힘들면 그냥 非常难 하셔야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건축팀에 의해서 침대를 올렸고 아까도 침대 안 썼는데 굳이 여기까지 침대를 쓸 필요 없어요.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설계에 따라서 크게 벽 없이 지붕 없이 이렇게 펑 뚫려진 상태로 짓는 것이 보기엔 간단했지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지금 수습을 하고 있어요. 그쵸? 8번 갑니다. 규정이 있었는데 뭐 이거 가격을 높이 정했다. 여기까지 쓸 필요 있을까요? 이거는 이 글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뭐 저기 가격 높게 정하고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이제 드디어 다 지었다로 끝나고 넘어가실 거예요. 호텔 광고가 나오자 많은 酒店广告 이추 하자마자 많은 친척과 친구들의 강렬한 반대를 당했다라고 했어요. 遭到反对 遭到는 안 좋은 일을 당하다 遭到了 친치, 朋友们的强烈反对를 당했고요. 甚至 심지어는 리커의 父母也 뭐라고 생각했어요? 他在开玩笑 농담하는 거겠지. 설마 진짜 저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不过 그러나 리커의 酒店还是 루치 기간에 따라 원래 예정대로 카이장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 매체의 힘을 빌어 리커는 힘껏 호텔을 선전해야 이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결고리 필요하세요. 借助什么什么力量借助网络媒体的力量리커大力宣传酒店 해서 酒店逐渐 점차 被人们所熟知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호텔의 영업이 갈수록 번창해서 호텔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자, 이 호텔에서 사람들이 알프스산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이 호텔을 지은 배경 자체가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천장도 없애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호텔의 영업이 번창했다는 얘기도 왜 필요 없냐면 지금 번창할 거거든요, 이제. 目前露天
酒店는预约顾客가排到了3个月之后排到 줄을 서서 3개월 전 이후까지 섰고 호텔의收益, 酒店的收益 거관,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진짜 가관이네. 그건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말이죠. 중국에서 거관은 대단하고 굉장하다는 얘기야. 수익이 非常 거관했다. 자, 이건 이제 주제의식을 갖는 거니까 이걸 살릴 거야. 不过但是李克说我的目的不是什么什么而是什么什么 뭐뭐가 아니라 뭐뭐입니다. 不是为了挣到更多钱 하는 것이 아니라 而是为了让更多的人 사람들로 하여금 欣赏到这美丽的风景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써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실래요? 자, 그러면 요약 쓰기에서 1번 단락을 1번 단락으로 그대로 쓸 거예요. 리커가 호텔 직원이었고 등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알프스 산에 가서 기억이 굉장히 아주 미련이 남았다는 시작, 리커에 대한 어떤 소개, 이 이야기의 어떤 시발점. 네, 이거는 한 단락으로 완전히 빼주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 알프스 산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토론해서 정상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는데 간단히 누가 소리쳐하고 나가서 보니까는 정말 예뻐가지고 좀 1000배 넘게 더 나보다 예뻤다. 여기까지 해서 리커가 그걸 보고 여기 지워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쭉 2번 단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냐?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기획서를 들고 갔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고 간단해 보였지만 되게 힘들었고 그쵸? 자 어디까지? 힘들었다 여기까지. 요게 다 안 쓰여지니까 여기까지 3번 단락. 3번 단락이 주로 얘기하는 건 뭐죠? 지은 가정.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다 지어져서 호텔 광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한 것을 4번 단락에 넣어봤어요. 네, 4번 단락을 조금 더 연결하셔서 계속 지금 반대를 무릅쓰고 개업을 해서 인터넷 매체의 힘을 빌어 점차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다까지를 저는 4번 단락에 넣고 지금 하고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걸 저는 5번 단락으로 뺐어요. 물론 장문은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흐름상. 이게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묶여있던 단락도 우리가 줄여 쓰다 보면 얘네 둘이가 오히려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자기는 개업을 했고 점점 알렸고 해서 마지막에 완전 성공한 얘기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5번 단락에서 저는 5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1번, 리커에 대한 소개 있었고요. 2번에서 5번 단락을 2번 단락에 넣어서 알퍼스의 호텔을 짓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배경. 6번에서 8번, 그래서 짓는 과정. 쉬워 보였지만 절대 쉽지 않았다. 4번 단락, 그래서 광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개업해서 알리기 시작했고 5번 단락, 그래서 현재 되게 잘 나가요. 이렇게. 네. 제가 찾은 제목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루티엔酒店. 최고인 것 같고 아까 쓰진 않았는데요. 사장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썼던 사자성어 이샹티엔카이도 괜찮아요. 이상한 생각으로 하늘을 열려고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망상된 생각. 하지만 사실은 그걸 실천에 옮겨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그냥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걸 썼어요. 제가 지금 방금 한 생각대로 여러분이 쭉 이끌어 가시면 원고지가 2줄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딱 맞췄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장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5월 시험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는데요.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출제자들이 봄이 돼서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쉬웠지만 이건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난이도는 또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고 작년 11월에 난이도가 이렇게 뛰었을 때도 10월은 또 쉬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뵐게요.